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제가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작심하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신속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을 벌릴 것이다. 제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마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발표난 다음에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네, 예상한 정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언론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뭐 미국인들 막 이렇게 불러다가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다 하면서 내가 드디어 미국인들을 위한 관세 폭탄을 각 국가별로 때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관세를 때렸느냐?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절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호 관세를 때리고요.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10% 관세는 다 때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나머지 나라보다 더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호 관세, 레시프로컬 테리프를 부과를 했는데, 제일 많이 부과한 나라부터 리스트를 좀 CBS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옮겨와 봤는데요. 제일 많이 부과받는 나라가 레소토예요. 레소토. 여러분 레소토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제일 자살률 높은 나라 하면 1번이 레소토예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정말 조그맣고 소득 수준도 낮고 마약도 많고 또 그리고 에이즈도 창궐하고, 그래서 또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까지 많이 끊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캄보디아가 무려 49%, 라오스가 48%, 그리고 베트남이 무려 46%를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중국이 34% 이렇게 부과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미 지난 2월에 10% 그리고 3월에 10% 이렇게 관세를 두 차례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20%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34%니까 총 54%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만이 32% 관세를 부과받는 걸로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24% 부과받았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EU가, 유럽연합이 한 20% 정도 관세를 부과받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무역 가중치로 이렇게 평균을 매겨보면 한 20%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높다,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평균 정도 수준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도 BBC 뉴스에 나온 건데요. EU가 지금 보면, 사실 EU가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또는 국가군으로 이렇게 보면 EU가 제일 많아요. 한 18.5%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테리프가 이제 20%다. 중국은 뭐 그 다음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34%. 근데 플러스 20% 하니까 54%다,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24%, 베트남이 무려 46%, 한국은 26%가 아니라 25% 정도 되더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대만이 32% 정도 이렇게 부과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한국 이 정도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계산해 보면 이 많은 한 90여 개국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맞은 이번에 관세 폭탄은 한 다섯 번째로 심각한 관세 폭탄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려봤자 그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하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또 얼마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 GDP 중에 특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중을 따져서 그 비중 곱하기 이번에 발표한 관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임팩트 인덱스라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이 고통지수다. 어쩌면 실질적인 관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베트남이 1위예요. 이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관세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45%, 46%라고 했는데 여기 맨 왼쪽이 각국의 GDP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이 미국에 대한 각국의 수출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 수출액이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무려 베트남 GDP의 28.68% 그러니까 거의 29%나 되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46%를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하면 13.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많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제 타이완, 대만이죠.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는 멕시코. 멕시코는 지난번에 처음 취임할 때는 뭐 25% 관세를 부과받느니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랬다가 계속 유예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게 10%를 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보편 관세를 계산한 거예요. 보편 관세를 볼 때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멕시코가 전체 GDP 분의 무려 3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그냥 굶어 죽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캐나다도 무려 18%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라, 네 개의 나라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하는데 그 다음 밑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 우리나라 맨 왼쪽 여기가 이제 한국의 지난해 GDP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수출 금액이에요. 1315억 달러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맨 왼쪽 이건 1조 8,700억 달러 그만큼 이제 GDP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7.03%가 되고 얘를 관세율로 곱하면 이게 1.76%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트럼프로부터 맞은 그 관세가 그 고통 지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높다. 사실 다섯 번째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국이 1.28%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관세율은 표면적으로는 54%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더 낮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EU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GDP 대비로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2.3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하면 1.2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표면적 관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에 대해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 영향을 받는 관세율은 한 0.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삼성, LG, 온갖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베트남 가서 공장 만들고 거기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는 한국이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우회 수출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멕시코를 경유해서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또 캐나다를 경유해서도 많이 하죠. 또 중국의 경유해서 많이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회 수출하는 그러한 통로가 다 이번에 두드려 맞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았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목 관세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22%인데 우리나라가 한 25%니까 살짝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 대비 미국으로의 수출하는 그 비중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높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베트남 다음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나라도 그러면 쉬운 상태냐? 물론 그렇지 않죠. 지난해부터 계속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죠. ECB 총재가 지금 현재 상황이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점과 비슷하다. 지난해 했던 이야기고 이제 다시 물어보면 드디어 터졌구나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드디어 이제 세계 대공황이 막 시작하는 시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1930년도에 미국이 관세 전쟁을 드디어 시작했거든요. 스무스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이 당시 관세율 40%에서 60%까지 올리면서 전 세계가 보복관세 부과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빠져들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때에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다잖아요. 그걸 갖다 배라고 생각하면 한 25%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고 한 18%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고 우리나라 한 1.7%밖에 되지 않는 소형 선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제일 큰 배가 지금 막 관세 폭탄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쏘아대면서 제일 먼저 지금 침몰하는 배가 대한민국 호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외부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관세 폭탄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지금 맞게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드디어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지도자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를 이 난세에서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말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살아남고 진정한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최고의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